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한 이후 스페인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콜럼버스가 찾은 곳에 커다란 땅과 엄청난 양의 황금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곧 그곳으로 눈을 돌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이때 신대륙으로 몰려든 이들을 콩키스타도르, 즉 정복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콩키스타도르는 크게 세 가지 동기를 갖고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는 황금이었고, 두 번째는 명예와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전장이었습니다. 당시 이베리아 반도의 재정복 운동 레콩키스타가 끝이 나며 그곳에서 싸웠던 귀족과 병사들은 새로운 전장을 원했죠. 마지막은 종교적 열망이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슬람 세력과 싸웠던 그들이었기에 기독교를 확장시켜야 한다는 열정이 넘쳤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길을 찾던 탐험가들과 달리 개인적인 야망과 확고한 목적을 갖고 움직였습니다. 디에고 벨라스케스는 콜럼버스의 두 번째 항해에 함께했던 인물로 히스파니올라 섬에 정착해 원정대장으로서 쿠바를 정복하고 총독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 멕시코만 건너편에 거대한 문명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1518년 탐험대를 보내 그들과 접촉하게 했습니다. 원정대는 실제로 아즈텍 제국 변경에 도착해 교류를 나눴죠. 이런 와중에 그는 이미 멕시코 본토를 정복하려는 원정을 계획했는데요. 당시 33살의 젊은 야심가였던 에르난 코르테스를 원정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에르난 코르테스는 1485년 스페인의 하급 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지만 모험에 대한 열망이 더 컸는지 1504년 스페인을 떠나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는 히스파니올라 섬에 정착한 뒤 원주민 부족을 진압하는 것을 시작으로 후일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쿠바 정복에 참여하며 군인 및 행정가로서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러던 중 1518년 쿠바 총독 디에고 벨라스케스는 멕시코 본토 정복을 위한 원정을 계획하며 코르테스를 원정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총독은 코르테스의 뛰어난 능력만큼이나 그의 걷잡을 수 없는 야심을 경계했는데요. 코르테스 역시 자신의 야망을 숨기지 않았고 총독은 그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날 것을 우려하며 결국 원정대장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코르테스는 해임 명령이 떨어질 것을 이미 알아차린 상태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원정 준비를 이어갔고 1519년 2월 약 600명의 병력과 함께 함대를 출항시킵니다. 이로써 그는 총독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원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편 총독은 카를로스 황제에게서 본토 정복과 정착에 대한 정식 허락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코르테스에게 내린 지시는 원주민과의 무역과 탐험에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르테스는 이러한 지시를 따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아메리카 대륙에 거대한 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정복이야말로 막대한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죠. 그는 정식 허가를 받기 전에 먼저 정복을 시작하고 왕실에 이것을 보고해 공로를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원정을 떠난 코르테스 일행은 유카탄 반도 해안을 따라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륙 지점에서 한 스페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헤로니모 데 아길라르라는 스페인 사제였습니다. 그는 1511년 파나마에서 산토도밍고로 향하는 배가 난파되어 표류하게 되었는데 살아남은 이들이 모두 마야족의 포로가 되었고 대부분 죽었지만 그는 살아남아 약 8년 동안 마야족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코르테스 원정대가 유카탄 반도에 상륙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죠. 이렇게 코르테스는 정말 운이 좋게도 스페인어와 마야어를 통역할 수 있는 통역사를 확보했습니다. 코르테스 일행은 계속해서 항해를 이어가던 중 포톤산이라는 원주민 마을에 상륙합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원주민과 싸워 이기는데 원주민들은 평화의 대가로 선물과 함께 20명의 여인을 코르테스 일행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한 여인이 아즈텍에서 쓰는 말인 나와트러를 구사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녀는 노예로 팔려온 아즈텍 귀족 여인인 말린체였습니다. 코르테스는 말린체를 얻게 되면서 아길라르를 통해 스페인어를 마야어로, 말린체를 통해 마야어를 나와트러로 통역할 수 있게 되어 아즈텍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완벽한 통역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한편 말린체는 나중에 단순히 통역하는 것을 넘어 아즈텍의 정치적 상황이나 군사 정보 등을 코르테스에게 전달하는 핵심 조력자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 그녀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멕시코에선 말린체를 민족을 팔아넘긴 배신자의 대명사로 여기는데 최근엔 말린체에게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오히려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 협상을 가능하게 해 더 큰 유혈 사태를 막았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원정대는 멕시코 연안을 따라 계속해서 이동해 1519년 4월 이전에 총독이 보낸 다른 원정대가 상륙했던 해안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으로 아즈텍 황제 목테수마 2세가 보낸 사절단이 찾아오는데요.
양측은 선물을 교환했는데 이때 코르테스는 사절단에게 스페인의 무력을 과시했습니다. 말을 탄 기병이 칼을 들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을 보여주었고 총과 대포를 발사했죠. 처음 보는 화약의 폭발음과 마리의 병사 모습, 이 기이하고 강력한 위력은 아즈텍 사절단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아즈텍 사절단이 돌아간 후 코르테스의 다음 행선지는 아즈텍의 수도 테노치티틀란이 아닌 토토낙 사람들의 도시 샘포알라였습니다. 말린체는 같은 나와트라를 쓰는 이 지역 사람들과 쉽게 친해졌는데 이를 통해 토토낙 사람들이 아즈텍의 늘어나는 공납에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코르테스는 교섭을 통해 토토낙 사람들이 아즈텍의 공납 징수관들을 구금하게 해 사실상 동맹을 맺게 됩니다. 토토낙과의 동맹은 단순한 병력 보강이 아니었습니다. 해안의 안정적인 거점을 확보하고 수십 명의 전사와 수백 명의 짐꾼이 합류하면서 내륙 진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코르테스는 출항 당시 쿠바 총독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명령을 받았지만 이후 원정대장에서 해임되었음에도 독자적으로 원정을 강행하면서 법적 권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토토낙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해안에 벨라크루스라는 도시를 건설합니다. 스페인의 도시자치 전통을 이용하기 위함이었는데 주민들의 자치기구인 시의회를 만들면 지방행정과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는 곧 국왕과 직접 연결되는 법적 권한을 의미했습니다. 코르테스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물들로 시의회를 구성하게 했고 시의회는 새로 발견한 땅을 정복하고 식민화할 권한을 코르테스에게 부여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쿠바 총독의 지위를 벗어나 마치 국왕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받은 것처럼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코르테스는 이 결정을 승인받기 위해 일부 부하를 스페인으로 보내 국왕에게 보고하게 했습니다. 이제 그는 법적으로도 벨라스케스의 통제 밖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토토낙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 목테수마는 반응을 보이며 다시 사절단을 보내 코르테스에게 금과 옷감을 선물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스페인 기록에서 아즈텍이 코르테스 일행을 왕국을 되찾으러 온 케찰코아틀 신으로 보았다는 부분과 연결시켜 서술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현대 연구자들은 목테수마가 스페인 사람들을 신으로 인식했다는 주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당시 원주민 기록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으며 후대에 정복을 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목테수마는 아마도 코르테스의 퇴각을 유도하거나 진격을 늦추기 위해 선물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값비싼 선물로 목적을 달성했다고 여기도록 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의도와는 달리 코르테스에게 이곳에는 더 많은 부가 있다는 확신을 심어 오히려 진격 의지를 강화시켰습니다. 이후 코르테스는 충격적인 일을 벌이는데 원정대가 타고 왔던 배를 불태워 퇴로를 끊어버립니다. 정복하지 못하면 돌아갈 곳이 없다는 강한 메시지였죠. 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후대에 미화된 전설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베라크루스에 있는 동안 벨라스케스에게 충성하는 병사들이 배를 탈취해 쿠바로 돌아가려고 하던 계획이 발각되는 사건이 있었고 이들을 처벌한 코르테스는 이후 배를 자초시키거나 해체해 항해가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코르테스는 아즈텍 수도 테노치티틀란을 향해 내륙으로 진격을 시작합니다.